녹화해야 되죠? 녹화, 네. 감사합니다. 반응은 제가 채팅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바이브 코딩, 이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홈페이지, 웹페이지 만드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코어 AI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융합교육원에서 강사 과정이랑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다양한 AI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정의를 내려보면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생성형 AI하고 협업을 해서 자연어 지시로 앱을 만드는 개발 방식이다라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이나 자동화 같은 것들은 이제 AI가 담당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검증이나 이게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주도하는 이런 방식이 바이브 코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나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는 뭐 터미널을 통해서 반 코딩을 하면서 만들어낸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완전히 코딩을 이용해가지고 개발자처럼 활동을 한 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정말 프롬프트만으로 자연어 지시로 웹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요. 고성능 LLM이 지금 많이 대중화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AI 에이전트 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더 할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개발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비전문가도 개발 가능한 이런 노코드나 로우코드의 생태계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AI 초반에도 이런 노코드, 로우코드 관련해가지고 웹페이지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이트들이 버블이랑 그리고 아이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은 많이 노코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드는 실제 안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설정해주고 뭔가 구조를 짜주고 이런 것들은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거기에도 AI가 들어가서 다양하게 AI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볼 거는 나의 웹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웹 앱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AI 코딩 트렌드를 살펴보시면요. 자연어 기반의 개발이 지금 많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노코드나 노코드가 정말 앱 개발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딩 자체보다는 AI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역량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좀 해봤을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코딩 자체를 아예 몰라도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영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AI가 좀 도입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잘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잘 만든다가 아니라,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웹의 빌더로는 지금 뭐 러버블 가장 유명하죠. 러버블이 있고 그다음에 브이제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 코딩으로 리플렛이 있고요. 리플릿. 그다음에 뭐 슈퍼베이스, 어, 에어테이블, 엠파렌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있고 그 외적으로도 찾아보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러버블이랑 이제 리플렛을 만들어 볼 거예요. 리플릿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이제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정말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 프롬프트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연한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화형으로 이제 그 비교를 해보면 러버블도 그렇고 리플렛도 그렇고 대화형으로 생성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러버블은 코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업을 하기에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얘는 리플렛은 약간 어플 이런 것들 활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러버블은 웹이고 요 리플렛은 약간 앱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I 윤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환각 현상이라든지 부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거를 토대로 작동이 틀릴 수도 있고, 무언가가 잘못된 정보들을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사람이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좀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이상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챗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것들에 물어봐가지고 수정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이해 정도는 하고 계셔야 그래도 이용하기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사실 AI로, 생성형 AI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영화 잘 만드시는 분들은요, 감독 출신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것에 관여를 해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교육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더 잘하세요. 그리고 뭐 이런 개발자분들이 이런 바이브 코딩도 훨씬 더 잘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거를 그냥 바이브로 느낌적으로 그냥 막 한다. 요 정도에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코드가 이렇게 짜여지는 거구나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는 진짜 조금씩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기본 지식으로 깔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 똑같은 프로젝트를 주어줘도 누군가는 굉장히 그 결과물이 좋고 누군가는 결과물이 나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오래 사용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프롬프트의 고도화, 작업, 이런 것들에 비추어져서, 그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프롬프트의 중요성 안에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러버블이랑 이제, 리플렛 해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이나 라이센스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개인정보나 API 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굉장히 이슈가 됐죠. 제미나이에서 API 키 무료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 될 거다라고 해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금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잘 숙지하셔서 투명성도 확보하시고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러버블을 먼저 들어가 보실 텐데요. 네, 음, 러버블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 사이트입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러버블 사이트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선물 코드가 있기는 한데, 원래 들어오세요? 선물 코드도 하나 드릴까요? 네. 뒤에 보낸 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100크레딧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에 제가 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의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저의 랜딩 페이지고요. 저의 랜딩 페이지인데, 뭐, 강의 문의하기, 더 알아보기, 뭐,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스크롤로 내려서 보는 게 있고, 옆에,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통해서 그 부분으로 이동하는 이런 메뉴들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실 텐데요. 지금 다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으면 채팅창에 2번 남겨주실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최재용 원장님의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톡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원장님의 이런 부분을 좀 따라하고 싶어 라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세요. 이거 말고 또 디지털융합교육원 실제 사이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러버블에다가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바로 입력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크레딧이 계속 소모가 돼요. 크레딧이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크레딧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를 이용하냐면 그냥 바로 뭐 챗GPT나 클로드나 아니면 제미나이 어떤 거여도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홈페이지의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한 바이브 코딩 프롬프트를 짜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브 코딩의 프롬프트라는 것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 요소,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메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으면 하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챗GPT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챗GPT 사이트를 드릴 테니까 여기 챗GPT로 한번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네. 챗GPT 다 들어오셨죠? 챗GPT 들어오신 분들은 3번 눌러주세요.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4분 계시는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에 들어와서 뭘 할 거냐면, 제가 올려드린 디지털융합교육원의 사이트 혹은 원장님의 그 개인 랜딩 페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십니다. 복사. 자, 그리고 그 사이트를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줄바꿈은 Shift Enter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Shift Enter 하시고 구분선 표시 하이픈 3개 눌러주시고요. 나는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 이 첨부한 링크의 홈페이지처럼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이 홈페이지의 구성과 구조,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용 등 상세한 사항을 분석해서 실제 제가 홈페이지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겸 개발자 인 것처럼 활동했고, 그리고 저만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 코딩 프롬프트를 구성해 놓은 정도 사진이 들어가야 할 곳이나 나의 정보가 들어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표시해.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홈페이지 구성에 맞는 UI, UX 전문 용어를 활용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거는 디지털융합교육원의 사이트이고요. 지금 제가 바이브 코딩 프롬프트를 짜기 위한
네, 프롬프트를 여러분들께 지금 채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왕이면 띵킹 모드로 하시는 게 좋고요.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에이전트 모드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13초 동안 생각함이라고 나오면서 웹 디자이너 겸 개발자 관점에서 사이트를 분석해서 지금 롱 스크롤형 랜딩 페이지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어로 페이지, 핵심 가치, 고객사 로고, 대표 소개, 서비스 소개, 수치 성과, 과정 안내, 팀 소개, 후기, 보도자료, FAQ, 문의, CTA 순서래요. 자, 그러면 전형적인 컨버션 터널 기반의 랜딩 구조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홈페이지 구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소개형이 아니라 개인 브랜딩형 퍼포먼스 랜딩 페이지로 재설계해야 된대요. 나의 홈페이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AI 강사, AI 아티스트, 경제교육 강사, AI 영화 감독, 저자, 심사위원, 기관장 역할이 모두 있기 때문에 매뉴얼 콘텐츠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정체성이 흐려진다라고 하면서 브랜드 코어 메시지 1개, 대표 서비스 3개, 신뢰 자산 4개 구조로 압축해야 된다. 라고 해서 홈페이지 구조안을 이렇게 짜줬습니다. 여기서 히어로 섹션이라는 것은요, 처음 보이는 이미지를 얘기해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 융합교육원에서 약간 민트 색깔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히어로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 우리 홈페이지 봤을 때 가장 처음 보이는 이 부분을 잘 구성해야지 그 다음 게 궁금해져서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UX UI의 목적이나 이런 설계의 구조에 맞게끔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또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아래 보시면 바이브 코딩용 프롬프트 작성 방식을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줬냐면 얘는 하나의 방식을 설명해줬고요. 아래에는 실전 프롬프트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체림이고 뭐 하는 사람이고 핵심 특징은 무엇이고 여기 아래에 사이트의 목적, UX 요구사항 이렇게 나왔어요. 네, 여러분도 비슷하게 나왔나요? 비슷하게 나왔으면 1번 눌러주세요. 나는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0번 눌러주세요. 네,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네, 그게 잘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다르게 나와요? 네, 다르게 나왔어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으면 나오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가 한 페이지 스크롤 내려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제가 구성된 걸로 확인을 했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는 똑같이 스크롤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크롤형 말고 이거를 이 내용은 스크롤형이 아닌 메뉴 구성형으로 바꿔줘. 실제 홈페이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로그인 회원 가입 창도 있었으면 해.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스크롤형이 아닌 메뉴 구성형으로 바꿔달라요. 스크롤은 계속해서 이 가운데 버튼을 그 마우스에 롱 스크롤 랜딩 페이지를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보는 거고, 요거는 지금 각 메뉴를 누르면 독립 페이지로 이동하는 멀티 페이지 정보 구조형 사이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회원가입, 문의, 강의 신청, 관리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확장 가능한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아래처럼 하면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쭉 나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챗GPT에 먼저 하는 이유는, 좀 빨라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구성까지 다 나오시면 여기에 3번 남겨주세요. 나오신 분들만 남겨주세요. 저 기다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챗GPT에 물어보면서 하는 이유는요, 러버블이나 뭐 다른 사이트에서 먼저 하면 다 크레딧이 차감이 돼요. 젠스파크도 그렇고, 그, 젠스파크의 개발자 환경도 그렇고요. 그 클로드도 그렇고, 리플렛도 그렇고, 러버블도 그렇고, 다른 사이트들도 전부 다 크레딧 차감제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크레딧에 조금 더 유연한 챗GPT를 제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그 크레딧 이 아니라 요런 생성형 AI, LLM으로 되어 있는 곳들에서 코딩 작업을 여러 번 해본 결과 클로드도 굉장히 잘 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계속 쌓아놓은 저만의 메모리나 이런 커스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챗GPT가 굉장히 저의 느낌에 잘 맞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코딩용 최종 통합 프롬프트까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크롤형으로 그대로 두고 싶으면 스크롤형으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메뉴 구성형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만 메뉴 구성형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메뉴 구성형으로 저는 항상 메뉴 구성형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진짜 홈페이지처럼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스크롤로 내려서 보는 거는 계속 내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만을 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메뉴 구성용으로 하면 내가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에 가서 딱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메뉴 구성용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오늘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면서 받은 크레딧으로 이 정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고요. 이 러버블이 제가 알기로는 매일매일 크레딧이 한 200인가? 100인가 200인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얘를 좀 나만의 도메인도 쓰고 싶고 제대로 된 배포도 하고 싶고 이럴 때는 유료를 좀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맛보기를 해보시고 가장 좋은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저도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가장 적은 게 프로 요금제가 25달러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50달러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여기 문의를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네요. 데일리 크레딧이 5크레딧이 주어지는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프롬프트 최종으로 다 나오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저처럼 이런 표시가 안 나오시는 분은 드래그해서 네, 복사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 부분만 네, 복사하시고요. 여기 러버블에 가서 여기 프롬프트 입력창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대로 붙여넣기.
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내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지금 분석하고 있죠? 네, 분석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참고하라고 드린 사이트는 디지털융합교육원의 사이트, 그리고 최재용 원장님의 영화감독 사이트, 요거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카톡방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 와, 저거 정말 좋다. 나도 저렇게 만들고 싶다 했던 거 있으면, 그거를 분석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에디팅, 편집을 하고 있죠. 얘를 누르시면 옆에 이렇게 떠요. 지금 편집되고 있는 이 에디팅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두 개로 나뉘어져서 왼쪽은 내가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창, 오른쪽은 미리 보기 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보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의 홈페이지, 즉 기다리는 동안에 저의 홈페이지 만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얘는 어, 네, 요거고요. 구글에 코 AI 연구소라고 치면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제가 러버블로 만든 거는 아니고 그 젠스파크 개발자 들어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던 영상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력사 아이콘들 다 로고들 다 집어넣었고 여기서는 무료 상담 신청을 하면 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한테 메일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일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음,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아바타로 되어 있어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어떤지 표정을 볼 수가 없네요. 네. 처음부터 칸칸이 많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 그 말씀드려도 되나요? 처음부터 칸칸이 많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프롬프트 칸이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요 프롬프트가 여러 개 나왔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아마 최종 실전용이라고 되어 있거나, 나의 이름이랑 정보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러버블에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러버블 보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 본인 정보가 없으시면 본인 정보를 업로드 해주세요. 뭐, 프로필 써놓은 게 있거나, 이력서 써놓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파일로 업로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반영해서 최종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안 드렸네요. 왜냐면 저는 이 챗GPT에 저의 프로필이나 저의 활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한 번씩 업로드를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 내용 기억하라고. 유채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항상 좀 해놔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또 집중적으로 하실 분들이시라면 본인의 정보 정보를 한 번씩,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과다한 노출은 하시면 안 되겠죠. 뭐 주민번호가 들어간다거나 이러시면 안 될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의 수상 내역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공개되면 오히려 좋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올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뭐, 정보를 그냥, 연습이니까 여기에다가 그 이름이랑, 본인 성함이랑, 이메일이랑 전화번호라든지, 뭐 다른, 어, 수상 내역이 있다거나, 어떤 자격증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을 텍스트로 입력해서 프롬프트에 네, 최종 종합적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고요. 여기 보신 프리뷰에 지금 제가 사진을 업로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사진이 들어갔고, 강의 문의하기, 포트폴리오 보기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위에 보시면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클릭하면 그 메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고, 지금 AI 아트 전시 프로젝트, 뭐 AI 교육 프로그램, 건전 영화 제작, 공공기관 특강,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주고 있고, 저서 성과로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정보를 넣어주면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뭐 공지, 소식 이런 것들, 네, 문의하기, 저의 이런 것들 제대로 남겼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나올 거다.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러버블 어디로 들어가냐고요? 다시 한번 저기 들어가 드릴게요. 러버블 여기 첫 화면에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 여기가 프롬프트 입력창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뜰까요? 어떤 메시지인지를 알려주셔야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께 나와야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5번 남겨주세요. 네, 마음에 들게 잘 나왔네요. 수정사항 작업 중,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신승식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테스트 화면에서 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 수정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개, 여기에서 잘못된 소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다음 거 강의 서비스를 안에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포트폴리오 보시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미지 넣어야 하면 이미지, 어디에는 어떻게 넣고,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이미지에 해당하는 거 넣으시려면요, AI 아트 전시 프로젝트,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은 다음에, 음, 여기에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사진들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 사진은 팩트 대표 이미지.
2번 사진은 기업 AI 교육 프로그램 대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들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미지를 한꺼번에 올릴 거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진을 올릴 거다 그러면 내 사진이 들어가는 위치들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내 사진을 업로드한 다음에 히어로 페이지 첨부된 사진은 얘를 히어로 페이지라고 해요. 히어로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 맨 처음 홈에 보이는 이 부분이 히어로거든요. 그 다음에 메뉴. 그리고 내 거 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포트폴리오에 내 이미지가 들어가야 하는지. 없으면 넘어가고, 금지 소식 여기도 없고, 네. 소개 메뉴 그곳에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고, 문의하기. 네, 문의하기에 이메일 주소, 연락처, 위치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땡땡땡땡이고, 이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고, 이렇게 그 Shift 엔터 눌러서 바꾸시면 되고요. 이거 수정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문의 보내기 누르면 나한테 메일로 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약간의 유료를 사용하셔야 돼요. 러버블의 유료가 아니라 이 메일 전송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서 챗GPT한테 물어봐서 이거 어디에서 설정해야 돼? 어느 사이트로 가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메뉴를 하나하나 살펴서 알려줘. 이러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코어 AI 연구소에 작업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문의 보내기를 누르시면 저한테 메일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 메일을 가지고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100크레딧, 오늘 크레딧을 모두 네, 활용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수정이 됐다라고 하시면 여기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요. 퍼블리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얘를 네, 이 링크를 이렇게 체크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퍼블릭 하시면 이 퍼블릭이라는 것은 공개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퍼블릭 하시고 컨티뉴 그 다음에 나는 요거를 이렇게 해서 공개할 거야. 그러면 네, 컨티뉴 계속 누르시면 돼요. 그 URL은 이거고 웹사이트 접근은 어디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넣은 다음에 퍼블리시. 지금 실패했대요. 저장을 안 했네. 잠깐만요. 이거 체크를 해야 되네. 안전한지 코드를 스캐닝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수정을 좀 하다 보면 크레딧이 이렇게 바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딩 작업을 할 때 일단 연습이시니까 챗GPT에 먼저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러버블로 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네, 된 거를 공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퍼블리시 버튼을 계속 눌러서 어디까지 되셨는지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퍼블리시 누르고 얘는 또 왜 안 될까요? 네. 네. 김혜성님 되셨네요. 한번 볼게요. 퍼블리시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돼요. 네, 김혜성님은 사이트 보면 네, 당신의 무대를 빛나게 할 최고의 파트너, 쇼호스트, 아나운서, 스피치 강사,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10년 이상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합니다.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이거 본인 사진이신가요? 네, 지금 다들 가면을 쓰고 계셔가지고, 네, 김혜성님,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드디어 한 분이 얼굴을 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서 몇 가지만 수정하시면, 이런 거 진짜 사진으로만 바꾸시면,
여기 보면 남자로 돼 있잖아요. 본인은 여성이신데, 요런 것만 바꿔주시면, 네, 꽤 괜찮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부분에 본인 사진을 여러 개 올려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또 매칭 시켜주시면 이걸로 그대로 랜딩 페이지는 쓰셔도 돼요. 근데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요즘에 사람들이 러버블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시나는 도메인을 가지고 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 AI를 아시는 분들은 저렇게 좀 쉽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도메인을 좀 연결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도메인 연결도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 연결 대부분 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곳이 가비아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메인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제가 선 도메인은 10년에 13만 원짜리 도메인이에요. 10년에 13만 원이면 쓸만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찾아가지고 나에게 맞는 걸로 바꿔서 나에게 맞는 도메인 찾아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한글로 된 도메인 있죠. 한글로 된 도메인은 굉장히 저렴해요. 왜냐면 한글로 된 도메인은 사실 외국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메인 사이트에 가서 도메인을 사가지고 러버블에서 바로 도메인 연결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바로 도메인 연결하려면 유료로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도메인이 연결되고 나면 그 뒤에는 유료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용하시고 그 구매성님 사이트가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고객 후기도 진짜 시상식 MC로 모시고 정말 만족했습니다. 막 이런 말들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저분이 MC도 잘 보시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고 실제 보이스 트레이닝도 하시나요? 네.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되게 좋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문의하기도 여러분, 실제 사이트 올려주시면 좋고, 문의 폼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의 폼도 연결해 놓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폼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문의를 남기면 바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디 있죠? 내 껐나요? 여기 무료 상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문의 내용을 입력해서 문의하기를 누르면 나한테 메일이 오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코딩이 아니라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메뉴 구성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잘 시키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성님 말고 또 하신 분 계시면 올려주세요. 지금 박경희님, 맞나요? 박경희님. 네, 좋습니다. 행성 실무에 AI를 바로 적용하는 고객님. 지금 현직 주무관님이세요? 네. 요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러버블에 잠깐 물어볼게요. 아니, 저도 이렇게 계속 뜨기도 합니다. 음, 공유 권한. 여기서 공유 권한 살펴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이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퍼블리시 버튼 눌러서 이 링크 네, 그 링크 확인하시고 얘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비즈니스 계정들이고, 여기로 해서 컨티뉴해서 여러분들이 네, 공유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면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릴게요. 지금 박경님 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제가 아이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이브 코딩을 하면 이렇게 티가 나요. 이런 아이콘들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AI 통해 가지고 만들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AI 통해 갖고 PPT 만든 사람들이나 홈페이지 만든 사람들 보면 어, 본인들이 수정 작업 거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이런 아이콘들을 쓰고 계세요. 네, 굉장히 티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애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없애달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잘 수정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문의 내용을 남기지 않으면 문의 보내기가 클릭이 되지 않게끔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줘라고 하시면 옆에 이렇게 별표 생기면서요. 누군가가 여기 빈칸을 하나라도 두면 문의 보내기가 안 되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빈 페이지로 보내지 않게끔 그렇게 가능하고요. 신생심문 까먹을게요. 마음 코칭 좋습니다. 음,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필수 문의 유형도 필수로 해주시면 돼요. 한 4선 한번 볼게요. 네, 관계 개선 전문가. 여기도 사진 넣어주시면 좋고, 후기나 사례 같은 거 실제 사례 있으면 넣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후기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스크린샷 한 거 있죠. 그런 것들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좀 믿음이 가겠죠. 이거 진짜 그거네. 이렇게. 네, 크레딧 한 번 연습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무료 버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이제 내일 한번 수정을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선형으로 아이콘 들어가면 바이브 코딩 느낌이 조금 덜해요.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아이콘들은 정말 너무 어떨 때 보면 되게 지저분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들 너무 잘 해주셨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러버블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결제해야 돼요. 결제를 하셔야 되고, 이 결제를 하셔야지 제대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저하고 연습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이브 코딩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런 과정으로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거는요. 계속 수정해가지고 실제 들어간 시간은 한 5시간? 한 3일 정도 했거든요. 틈틈이 그냥 돌려놓고 다른 일 하고, 돌려놓고 다른 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 틈틈이 하면서 이제 완성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버블의 3가지 빌딩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다 같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이제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만 하시면,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러버블은 지금 같이 해봤고요. 인터페이스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네. 50분이 되어서요. 10분 쉬었다가 리플렛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만날게요.
네, 2시간이었으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신 분들은 1번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신숙신님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구글 AI 스튜디오의 깃허브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것인가요? 네, 맞아요. 구글 AI 스튜디오도 이런 바이브 코딩 방식입니다. 코드를 뭐 직접 입력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바이브 코딩으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그러니까 언어로 된, 자연어로 된 프롬프트 입력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글 AI 스튜디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 뭐 냉장고 속에 냉장고 안에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시키면, 그걸 가지고 그 메뉴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줄 수 있는 레시피 만들어주는 네, 그런 거 만들어 보는 거를 좀 했었거든요. 어,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가 거의 뭐 시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리플릿이라는 것을 지금 해볼 텐데요. 리플릿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하시면 1번, 아, 나는 오늘 처음 본다 하시는 분은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웃님은 한번 경험을 해보셨고, 다른 분들은 경험을 아직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이브 코딩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웹 앱, 그러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플릿은 그런 어플도 만들어줄 수 있는 바이브 코딩이 가능한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배포가 가능한 그런 코딩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자율개발 도구다라고 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 그리고 팀이 들어와서 동시에 편집하는 거, 그다음에 모바일 앱이 지원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바이브 코딩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모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 협업하는 거는요, 다른 데에도 많이 있기는 해요. 챗GPT도 그룹 채팅이 생겼고, 그리고 뭐 젠스파크 같은 경우도 초대해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고,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특별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모바일 앱 지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리플렛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제가 채팅창에 리플릿 코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되게 어려운 말들로 써놨는데요. 사실 얘도 똑같이 바이브 코드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리플릿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플릿이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영어가 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더 유용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이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전체를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제가 이 확장 프로그램을 무조건 한 번씩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몰입형 번역이라는 거고요. 이 몰입형 번역은 네, 이 웹사이트를 번역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확장 프롬프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 웹스토어에 들어가시면 확장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몰입형 번역이라고 치면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가장 위에 있는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영어와 한글이 동시에 보이는 그런 작동하는 게 하나 옆에 뜰 거예요.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근데 외국 사이트 처음 들어갔을 때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물론 영어 꼼꼼히 해석해보면 우리가 뭐 그 교육과정에 영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웹페이지를 보듯이 그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두 번째 드린 링크 보시면 여기 아마 설치 혹은 다운로드 이런 그 창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클릭해서 그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확장 프로그램 이 퍼즐 모양으로 된 것에 다운로드가 되면 이렇게 핑크 색깔이 하나 들어갈 거고 네, 여기 몰입형 번역. 얘를 고정을 이렇게 고정 해제, 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하나 설치를 해주시면 여기 위에 하나가 떠요. 그리고 요 리플렛 사이트, 여기 위에 있는 요 링크 타고 들어와서 구글로 가입을 해주시고, 구글로 가입을 한 다음에, 나 이 내용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하나가 뜰 거예요. 옆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영어 위에 원래 써 있었던 영어 아래에 한글로 같이 표기되는 거. 영어 옆에 표기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보기 쉽게, 네,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 되신 분들은 2번 남겨주세요. 여기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고 넷플릭을 가입하시고 번역까지 켜놓으신 분은 2번 남겨주시면 결제요? 무슨 결제가 뜰까요? 몰입형 번역 결제가 뜨나요? 리플릿이요? 음, 그래요? 무시하시고 그냥 리플릿 여기 홈 메뉴 있죠? 이렇게 네모 3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유 표시 반대로 되어 있는 표시 이거 눌러주세요. 여기. 왜 선택이 안 돼요?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냥 사이트 하나 드릴게요. 이걸로. 이거요. 여기까지 다 접속을 하시고 몰입형 번역까지 켜놓으신 분은 2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까지 다 하시고. 설치 중이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 중일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계속 안 뜨면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 서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그 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크롬에서 하다가 오류가 났으면 그 주소창을 복사해서 엣지 아니면 뭐 네이버 웨일 뭐 이런 데로 다른 인터넷이 구동이 된 곳으로 옮겨서 네,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보는 방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창을 다 껐다가 다시 실행해보는 방법.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전원을 껐다가 켜서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될 때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새로 고침하면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새로 고치면서 해결이 안 될 때, 엣지나 다른 네이버 웨일이나 맥북이신 분들은 뭐 사파리나 이런 데로 옮겨서 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네, 그게 어떤 확장 프로그램들 간의 충돌 아니면 이 프롬의 업데이트, 엣지의 업데이트 뭐 이런 상황일 때 그런 게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처 방법을 살짝 알고 계시면 아마 앞으로 정의하시거나 뭐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좀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장 프로그램 설치되셨고 그럼 리플릿 접속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글하고 영어 동시에 같이 뜨게 나오셨을까요? 옆에 이 버튼이 생겨야 돼요. 얘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만들었던 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몇 개를 해보긴 했는데, 가장 최근에 해본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제가 앱용으로 만들었어요. 모바일 앱용으로 만들었고요. 위에 썼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일정 관리를 위한 앱을 만들려다가 나중에 뭘로 바꿨냐면 다이어트 관리로 변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먹은 음식 사진을 업로드하면 칼로리를 표시해주고 이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 어, 하면 좋은 운동 방법을 좀 소개해달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몸무게는 매월 1일에 기록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관리 앱으로 재설계를 해서 여기 보시면 사진 추가 버튼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거, 음식 사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동 추천, 월별 몸무게 기록 기능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실행하고 쭉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사용해서 코드를 스캔하고 엑스포거를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무료 앱이에요. 무료 앱. 그래서 일단 네,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이거를요. 엑스포고라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 폰에다가 한번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엑스포고 그 다음에 엑스포고가 설치가 되셨으면 제가 이거 할게요. 다음에 얘를 스캔해가지고 실행하시면 얘가 나올 거예요. 제가 발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발행. 일단 엑스포고를 통해서 얘가 발행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만들고 싶은 주제를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만들고 싶은지,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일정 관리, 그 다음에 뭐 저처럼 다이어트 관리, 그 다음에 뭐 어떤 나의 랜딩 페이지, 뭐 문의나 상담,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많이 하시냐면, 음, 들어와서 이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뭐 가계부 쓰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월별로 계산이 되게끔 항목별로, 네, 이런 것들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뭐 그냥 게임 같은 간단한 게임 만드는 앱,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채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제가 만들고 싶은 모바일 앱은 이겁니다 하고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예시 든 것 중에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저처럼 만드셔도 좋고, 다이어트 관리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게임, 간단한 게임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요. 일정 관리 앱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죠. 뭐 혼자 건강 관리 앱, 네, 좋습니다. 뭐 마음 일기 쓰기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아까 보니까 심리 다루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주제를 정해보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기 위한 과정이에요. 네. AI 뉴스 관리 앱 좋습니다. 제가 이 이어폰에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잠깐 이거 시스템만 바꿀게요. 잠시만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조용한 환경에서 하려고 일부러, 네, 헤드폰을 끼고 했는데, 지금이 더 잘 들리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 거는 프로모션이 되고 있고,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레이 들어와서, 이제 이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내가 뭘 만들고 싶은지를 여기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건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 건지, 웹사이트 만들 건지, 모바일 앱을 만들 건지. 그러면 우리 웹사이트는 아까 러버블에서 해봤으니까 모바일 앱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 입력창에 우리 챗GPT에서 많이 보던 것처럼 내가 뭘 선택했어요 하는 것을 이렇게 단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설정이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건데, 나의 아이디어를 입력하기 전에 얘도 똑같이 크레딧이 적용되기 때문에 챗GPT에 가서 물어보면 한 번에 프롬프트를 좀 구성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챗GPT에 가서 새 채팅을 누르시고요. 이 리플렛 홈페이지 주소를 써주세요. 왜냐하면 네, 이 리플릿 홈페이지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챗GPT한테 얘를 물어볼 때 나는 여기에서 할 거야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 이렇게 구분선 넣으시고요. 나는 위에 어, 이 링크의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모바일 어플을 만들 거야. 모바일 어플의 음, 주제는 운동 기록 관리. 저 가계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계부 정리. 야, 어,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 금액을 정리해서 항목별로 비율도 표시해 줄 수 있는 어플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플의 형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바일 어플을 만들기 위한 바이브 코딩 프롬프트를 구성해줘. 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면 좋겠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얘는 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주제에 맞게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어디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 주제는 뭐야? 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어플에 대한 설명 부분,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 두 줄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 두 문장만. 이해되셨나요? 네, 나는 요거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1번, 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2번. 네, 좋습니다. 이 두 줄만 바꿔주시면 돼요. 나 정말 이거 도저히 못 바꾸겠다.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복사한 다음에 또 Shift 눌러서 Shift 엔터 눌러서 구분선 그어주시고 나 위에 내용을 뭐 다이어트 관리 앱 버전으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프롬프트가 새로 나와요. 네, 리플링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보시면 영어도 엄청 많이 써 있죠. 추가 지시 프롬프트, 통계 강화용, 입력 편의성 강화용, 백포전 마무리용. 그래서 더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한글 버전, 추천하면 문구까지 같이 넣고 싶다면 이렇게 여기까지 넣으면 더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를 종합해서 한글 버전이 나오고 여기까지 같이 넣으면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전 이 두 개를 복사해서 리플렛에 한꺼번에 붙여 넣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나온 프롬프트를 좀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사하시고 저 일단 여기를 붙여 넣을 거고요. 얘도 똑같아요. Shift 엔터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추천하면 문구까지 같이 넣고 싶다면 여기까지 넣으면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니까 얘도 복사해서 이 아랫줄에다가 또 붙여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보내기 시작 버튼 여기 보내기 화살표 파란색 버튼 있죠? 여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번역이 필요 없어서 얘는 끌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다 하면 채팅창에 3번 눌러주세요.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번 눌러주세요. 제가 좀 체킹을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 모바일 반응형 버튼이 안 나온다고요? 잠시만요. 음, 여기 아래 보시면 요 모바일이라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입력창 바로 아래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모바일이라고 생깁니다. 찾으셨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내가 뭐 만들고 싶은지 네, 그 버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모바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다이어트 관리 앱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네, 가능하시면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뭔가, 네, 되고 있다. 초대, 뭐, 이게 워크온, 막 이러면서 뜨고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하면, 어느 사이트든 마찬가지지만 크레딧 소모도 많고 토큰이 계속 차감이 되기 때문에, 어, 챗GPT처럼 조금 더 유연한 곳에 가서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네, 그래도 나의 크레딧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리플릿 리플릿에서 공유한 앱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들어지고 나서 앱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핸드폰에서 잘 작동을 하는지.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이게 제대로 배포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엑스프 고를 눌러서 설치를 하셔야 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포 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여기 지금 EQR 설치되고 나면 여기가 보이거든요. 엑스포고를 다운로드하는 거. 그래서 애플은 여기에서 하셔야겠죠. ISO. 이렇게 여러 화살표 갖다 대면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QR이 네, 팝업처럼 뜨니까 이거를 핸드폰에 갖다 대고 네,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야. 그래서 핸드폰에서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가계부 어플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엑스포 고를 설치한 다음에 이 QR을 누르면 저의 가계부 정리 그게 나오고요. 다음에 네, 클릭을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게 첫 번째로 떠요. 네, 이게 첫 화면인 거예요. 네, 이게 첫 화면이고 입력한 지출이 없다라고 뜨는데 여기 밑에 이 버튼을 눌러서 뭐 항목명에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1,500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식비라고 쓰고 네, 여기 저장 이렇게 누르면 오늘 1,500원 쓴 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하루 평균 지출이 지금 4월 4일이니까 4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375 이렇게 떴죠. 네, 하루 평균 지출. 근데 내역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통계로 보면 식비의 100% 카테고리별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퍼블리시 하려면 여기를 누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 URL을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조인하게끔 하려면 편집하는 기능을 협업해서 같이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자가 만든 거, 네, 잠시만요. 얘는
퍼블리시 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네요. 그럼 프리뷰에서 여기 디바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 QR 코드를 전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QR 코드를 프린트 스크린해서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채팅창에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요거 그 엑스포 고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QR코드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앱스토어에 퍼블리시 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데 앱스토어에 퍼블리시 하는 거는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 네,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작동을 시켜보시면 되세요. 이게 잘 작동하는지 여기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제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승식님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내주신 거는 엑스포고 요거 다운로드 받는 이거 같아요. 이거 말고 요 밑에 있는 거 스캔 더 QR 코드 요거 공유해 주셔야 돼요. 요 위에 있는 QR 말고 아래 스캔 더 QR 코드. 네, 제가 한번 몇 가지 더 입력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날짜를 4월 4일 말고 4월 0일, 아이고, 011. 아직 워킹 중. 네, 기다릴게요. 네.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네, 컴퓨터 내가 어떤 작업을 요청했느냐에 따라서 시간 소요가 다르기 때문에, 네, 아직 워킹 중일 수 있습니다.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점심. 아, 챗GPT에서 영어로 코드가 나와서, 그러면 챗GPT에서 영어로 나왔을 때, 제 거는 아까 한글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코드를 한글로 바꿔달라라고 해주세요. 프롬프트를 한글로 바꿔주고, 프롬프트에 꼭 한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넣어줘. 이렇게 하시면, 한글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닭갈비 18,000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도 식비네요. 저장. 다음에 내역 지출 추가하시고 음, 영화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영화 다음 15,000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역 한번 보고 통계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설정에 들어가서 뭘 설정할 수 있는지 예산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네요. 100만 원 예산 설정. 그다음에 여기 CSV 형태로 내보내기도 되고 지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 가계부정리의 버전 네, 1.0이라는 거 저장된 지출이 3건이다. 이런 것까지 다 보여지네요. 폼에 들어가면 예산에 비해서 지금 남은 금액은 이만큼이다. 지금 현재 3% 사용했다. 이런 것까지 정말 가계부 관리할 수 있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신승식님 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AI 뉴스라고 이렇게 뜨네요.
AI 뉴스라고 뜨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영어로 쭉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다 기능을 한글로 번역하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해도 되겠죠. 이 자체를 한글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고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네. 좋아요. 이거 한글로 바뀌었어요. 지금 갑자기 한글로 바뀌었는데요, 신생식님 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해서 하는 거. 자, 우리 김혜성님 거. 리플릿에서 한글로 변경해 주세요 했습니다.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혜성님 거 볼게요. 머니로그라고 되어 있네요. 머니로그. 그러니까 서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서로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가계, 가계부가 나와 있고 안 된다. 어떤 다 되었는데 QR코드, 요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QR이 안 찍힌다. 어, 요게 안 찍혀요? 지금 요 두 번째 있는 2번 스캔더 QR코드 이게 안 찍혀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다운로드 요건 하셨을까요? 네, 교수님, 제가 말해도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다운로드 엑스포고라고 되어 있는 곳에 화살표 갖다 대셔서 이 QR을 먼저 찍어가지고 박경희 선생님 거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면 얘를 네, 클릭을 해주시고 아니 카메라를 대시면 돼요. 카메라를 켜시면 카메라 켜시고 이 QR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밑에 노란색으로 뜨거든요. 노란색으로 떠요. 그러면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이 엑스포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로 가실 거고요. 거기서 설치를 하시고 설치가 된 상태에서 요 아래에 QR코드를 입력을 하셔야지 그게 이제 네, 될 것 같아요. 네, 됩니다. 네, 되셨어요? 네, 맞아요. QR은 카메라, 요즘은 다 잘 돼 있어서 그냥 QR은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 이제 그 아래에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있고, 그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퍼블리시 안 하셔도 이 QR은 이렇게 되어 있죠. 스캔 더 QR 코드. 이 밑에 있는 이 QR 코드는 내가 만든 앱에 대한 QR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활성화가 돼요. 얘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여기다 보내주시면 돼요. 네, 스크린샷 한 다음에 여기 그 저희 채팅창에다가 컨트롤 V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스크린샷 하는 거 좀 어렵다, 나한테 스크린샷이 없다 이러면 이 상단에 딜리트 키 옆에 PRTSC 되어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죠? 김혜성 선생님은 저처럼 가계부 만드셨는데 수입까지 같이 되는 거를 지금 하신 것 같고, 박경희 선생님 것도 한번 볼게요. 통합 돌봄 관리 시스템. 너무 좋은데요? 오, 네. 로그인 회원가입까지 가능하게끔 한번 해볼까요? 네, 주민으로 가입하는 걸로. 네, 좋아요. 이거 검토해서 다시 만들어서 실제로 앱으로 배포하시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거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실제 배포하시려면 여기 퍼블리시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료로 좀 가입은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퍼블리시 버튼 누르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와요. 업그레이드 투 퍼블리시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하셔야지 실제로 안드로이드 이런 데에다가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고 실제로 유료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플이 그 가능한 걸로 잘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요금제에 따라서 기능이 살짝씩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요금제로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왕이면 내가 계속 써야 한다라고 하시면 이얼리로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 통합 돌봄 관리 서비스 요거 되게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거 제가 공유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같이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서 아,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검토해서 실제 개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개발해서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데 어플 등록해서 실제로 수익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수익화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료로 사용해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보보리 바리스타. 지금의 기분을 골라봐요. 골라봐요. 저 한번 달달한 상큼하게 기분 전환 한번 해볼게요. 세부 설정, 차가운 음료, 적당히, 네, 카페인 가능, 보보리의 추천받기. 한살림 매실차를 추천해 주네요. 5,800원이래요. 네. 이거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다른 분위기로는 수제 바닐라 라떼, 자몽 에이드 이런 것들을 또 추천을 해주네요. 여기 커피숍에 있는 메뉴를 추천해주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해보고 계신가요? 네. 업무적으로 활용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요금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금제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보고 싶으면 번역을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번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여기 업그레이드 쪽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도 이렇게 한글로 같이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나 간단한 앱용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게 가능하고, 어, 요거 리플렛으로 만들었다라는 그 워터마크 같은 걸 제거할 수 있대요. 그다음에 여기 프로는 상업용 혹은 전문적인 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include up to 50명까지 한 번에 50명 들어올 수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네, 개인 배포도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원이 28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계속해서 요거를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약간 요 정도는 돼야지 오, 좀 상업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도 할 수 있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복원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게 필요 없다라고 할 때는 뭐 요 정도만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결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싶은데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해 달라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용으로 뭐 따로 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컨택터스 문의하기. 그냥 만든 어플을 나 혼자 사용할 때는 뭐 유료 안 해도 상관없겠죠? 네. 이거 뭐 상업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지금도 보시면 이 QR 각자 거, 서로 거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다 되거든요. 그 엑스포 고만 있으면. 엑스포 고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QR 찍어가지고 다 들어가 볼 수 있고, 엑스포 고로 여러 번
이 어플들이 엑스보고에 다 표시가 돼요. 네, 지금 저한테는 제가 만든 거, AI 뉴스, 머니로그, 손님들에게 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추천하려면 이 QR을 그냥 앞에다가 걸어두시고, 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재미로 해보는 거는 가능하겠죠. 네, 근데 퍼블리시가 안 된다는 거는 어플 이런 데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이런 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용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 해보셨나요? 서로 것도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 QR이 제가 볼 때 5개 정도? 제 것까지 해서 업로드가 지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머니로그 올려주신 김혜성님 거 보면서, 나도 수입을 넣으면 조금 더 관리가 더 쉽겠다. 뭐, 보통 가계부는 수입 지출이 다 써있죠. 네. 그리고 뭐, 보험료나 이런 것들도 한번 구분해서 써놓으면, 네. 정기적인 지출과 뭐, 즉흥적인 지출, 이런 것들도 반응으로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내용을 좀 주로 다루었고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이고, 네. 리플릿의 에이전트 기능으로 이제 특정 코드 블록만 선택해서 정밀하게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코드를 추천해서 이제 작동을 시켜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어플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환경 설정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앱이 아니라 이 웹페이지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할때 구체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그냥 나의 개인 랜딩 페이지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어 있고 톤앤 매너는 무엇이고 반응형으로 해줘. 뭐 이런 내용들을 아니면 히어로 섹션에서는 뭐를 넣어줘.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을 조금 더 적어주시면 훨씬 더 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퍼스트로 작성. 혹시 우리 랜딩 페이지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모바일로 보는 사람들이 훨씬 요즘은 더 많기 때문에 모바일에 최적화되게 만들어줘. 이런 용어들도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만든 그 내용 이후에 뭐 수정하는 부분들도 왼쪽에서 몇 번째에는 이런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조금 구체적인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호샘 님도 방금 만드셨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들, 지금, 저희 디지털 융합 교육원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다가 업로드 같이 해주시면서 오늘 바이브 코딩에 대한 내용과 내용을 좀 정리해보는 의미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 오늘 만든 거 QR 만들어가지고 한번 들어와 보세요라고 유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성이 어떤지 사람들의 반응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내가 이거 진짜 사용해야겠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 들어온 걸 가지고 또 이제 구체화 시켜서 더 확실하게 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변수 같은 것들 등록해서 하시면 좋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려면 제대로 활용하려면 유료는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냥 한 번씩 재미 삼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QR 정도만 공유하는 형태로 네, 공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미표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거 해주세요라는 그런 프롬프트만으로도 충분히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고 자료나 문서는 여기 있어요. 지금 요거 스샷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바이브 코딩 했던 내용들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거 사이트 한 번씩 올려주시고 하면서 홍보도 하시고요. 후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